네, 이 판사 관련 문건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.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. 먼저 좀 궁금한 게요. 이 판사들의 이런 문건, 이런 거를 원래 좀 작성을 합니까? 네,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관계자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. 당시에는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. 수사 정보를 수집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. 네. 다만 이게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판사의 성향과 세평, 사적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, 그걸 분류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.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태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었던 것이죠. 네, 근데 뭐 지금은 수사 의뢰까지 했으니 법적인 문제가 됐잖아요. 그럼 이게 법으로 따져보면 좀 어떻습니까? 어떤 게 불법 사찰인가요? 네, 사찰은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. 사찰 논란이 종종 불거졌었는데 주장하는 사람마다 개념이 조금 달랐습니다. 다만 판례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습니다. 네. 1998년 대법원 선고입니다. 국군 보안사령부의 사찰 관련 재판에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평소 동향을 감시,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미행 등 비밀리에 수집 관리했다면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네, 그럼 뭐 요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뭐 직무를 벗어난 행위이냐, 또 무슨 뭐 미행이라든지 이런 걸 했느냐, 뭐 이런 걸 다 따지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구성 요건이 중요한데요. 직무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.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회성이 아닌 경우를 불법 사찰로 봤습니다. 이 판결에선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판례를 이번 사건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. 추 장관은 이런 윤 총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직무가 아닌 일을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판사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다고 봅니다. 네. 이를 작성, 관리, 배포하는 지속성이 있었다고도 주장합니다.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또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? 네, 전혀 다릅니다. 우선 직무 범위에 있는 일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. 일회성이 그친 것이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. 다시 말해 지속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. 또 참고용이라고도 했는데요. 부당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 네, 좀 궁금한 게 대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도 이런 문서를 만듭니까?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검찰청법을 보면 검사의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중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,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. 이 얘기는 재판에서 그 수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. 네. 검찰 내에서는 이런 법률을 근거로 이게 어떻게 사찰이냐는 주장을 합니다. 네. 그렇다고 해도 뭐 물론 이 사건은 뭐 수사까지 할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문서를 작성한 곳이 일선 검찰청이 아닙니다. 대검찰청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. 이게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, 이 문서 외에 다른 문서들도 네. 있는지, 또 어떤 방법을 써서 수집했는지가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. 수사와 재판까지 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이지혜 기자였습니다.